제가 여러 가지로 한동훈, 이재명 비교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 기대가 많았다라고 했던 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뭐가 보였느냐? 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니까 공격을 많이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로 가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오더라. 움직이더라. 그러면서 그때 최병천 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랑비 전술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장을 하니까 보이지 않게 하루에 점수가 1점씩 차곡차곡 쌓여가 있는 게 최병천 눈에는 보였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골든 크로스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어서 160석, 170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상징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은 사법시험을 같은 어린 나이에 붙은 공통점은 있지만 세대 자체가 틀려요. 이재명 몇 년생이다? 64년생이다. 한동훈 몇 년생이다? 73년생이다. 그러면은 몇 살 차이입니까? 9살 차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본인이 63년 12월 8일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여동생이 이재옥 씨인데 이재옥 씨가 65년 6월 8일생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64년 12월 22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머니가 다르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63년생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호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재명과 한동훈은 9년 내지 10년의 그 차이를 가진 그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10년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나? 60년대하고 70년대는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90년대, 00년대하고 달라요. 왜냐? 제가 586이라서 안다고요. 80년대생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를 갖다가 받았습니까? 저희들은요 대학 다닐 때 80년대 대학 다닐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그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86년도에 딱 대학 들어갔더니 듣도 보도 못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광주 사태로만 알고 있었고 뭐 광주 사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냥 난 공부나 해야지 뭐 이랬었는데 대학 들어와 보니까 뭐 별별 막 그게 그냥 그다음 온통 대학이 뭐 그냥 데모만 하고 그다음에 막 뭐 이렇게 은밀하게 막 하면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80년대 학번들은요 진짜로 완전히 80년대 그 10년 동안은 대학이 완전히 그냥 광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대학 다녔던 사람은 그냥 그걸로 흠뻑 세례를 받았던 그런 세대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아는 게 제가 학번이 2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번이 학사, 석사, 박사가 2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는 서양사학과 법학과, 석사도 서양사학과 법학과, 박사는 법학과하고 건축공학과하고 또 그래가지고 2개씩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86년도에 서양사학과 들어가서 90년에 졸업하고 90년에 대학원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방위 갔다가 92년도에 서양사학과 대학원으로 복학하지 않고 제가 서울대 법대로 편입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80년대에 그 서울대 캠퍼스하고 90년대 서울대 캠퍼스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 대통령이 우리 때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됐는데 법대 편입해서 들어가 보니까 YS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하고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91학번인데 이야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80년대 우리 때 대학 다닐 때 이랬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캠퍼스인데도 이해를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그냥 단념을 갖다가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이재명은 586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97세대. 그래서 97세대를 갖다 상징하는 게 뭘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97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누가 그러대? 서태지 세대라고?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586들은 광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그 뭐 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학번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서태지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세대 간의 간극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과거를 상징하고 한동훈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무엇보다도요.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4개가 있잖아요. 이미 기존에 전과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또 4개네. 이재명 대표는 전과가 4개인데 재판도 4개야. 그러니까 이미 처벌받은 전과는 4개인데 지금 처벌받으려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4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또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 제가 또 챙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제가 쭈루룩 적어놨는데 여기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요 바빠요. 왜 바쁘시냐면은 그 8월 달에 재판 일정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죄입니다.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위증교사죄입니다. 8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은 재판이 많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8월 13일, 16일, 20일, 27일, 30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 13일, 16일, 20일, 27일, 30일. 왜 13일부터 시작할까요? 8월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휴정기라서 재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13일부터 이재명 대표 시작하는데 13, 16, 20, 27, 30.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이건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8월 27일인데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은 이번 달에 재판에 어떻게 출석하셔야 되냐면 8월 13일, 16일, 20일 그다음에 23일은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26일, 27일, 30일 그 다음에 27일은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을 못 하겠네.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 참석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까지 치면은 8월에 8번 참석해야 되고요. 공판 준비 기일 빼도 7번을 출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범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검찰이잖아요. 검찰. 아무리 검찰이 뭐 재수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도 범죄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은 차가워 보이기는 해도 그래도 공정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법인카드 가지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법인카드 가지고 뭐 던킨 도너츠 사 먹고 그런 짓은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적어도 한동훈은 박범계 추미애와 같이 업적집 같은 건 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한동훈은 어떤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지 우산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그때 이렇게 딱 봤으면요. 야 희한한 우산이네. 우산이 스스로 떠 있는데 이런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봤더니 어떤 그 법무부의 귀한 집 자식이고 아마 행정고시 출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릎 꿇고 이루고 있는 걸 갖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한동훈은 우산은 자기 손으로 드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동훈은 자기 코에 이물질 있으면 자기가 뛰는 사람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제가 만약에 저 법무부 장관 시켜주시면은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1등석. 저 1등석 아직 한 번도 못 타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 법무부 장관 시켜주시면 제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출장 건수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비행기 탈 겁니다. 뭘로? 1등석으로. 내 돈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규정에 맞는 거라니까 제가 다 규정 찾아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공무원 여비 규정 같은 거 쭉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누구야 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 안 띄우고 김정숙 여사 1등석 타도 되는데 왜 전용기를 왜 띄웠지? 타지 말. 근데 누구지 그때 그 뭐야
그 시인 출신의 그 문체부 장관 그 양반 비행기 타고 왔으면 그 양반 당연히 1등석 타고 다니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비즈니스를 왜 타고 다니지? 저는 비즈니스는 여러 번 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코노미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비즈니스 그냥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근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인데도 미국까지 가는데도 1등석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세금 아끼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나름대로 깔끔하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해가지고 좀 얄밉다라는 느낌을 받을진 몰라도 음습하고 막 이거 법인카드 가지고 뭐 던킨 도나스 사 먹고 던킨에서 샌드위치 사오라고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모여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586에서 97 쪽으로 쭉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걸 갖다가 저는 봤어요. 저는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만 쭉 갔었으면 이번 총선 국민의힘이 이겼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그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게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그러한 추억이 있으니까 그 추억이 현실화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거만 빨리 말씀드리고 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2027년 3월에. 그런데 만약에 2027년 3월에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22대 국회는 언제 끝납니까? 2028년 5월에 끝나요. 그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고 그 대선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는 2027년 5월이고요. 그 다음에 그 22대 국회는 2028년 5월에 끝나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1년 동안 그 대통령 임기 시작했을 때 1년 동안의 그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는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 110석, 120석도 안 되는 아주 소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처음 1년 동안은 무지무지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은 처음 1년 동안에 190석이나 되는 그 의회 권력까지 소유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역사상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27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저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개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개헌 일어나가지고 종신 대통령 하자. 이재명 대통령 만세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막 다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4개잖아요. 그 혐의가 얼마나 큽니까? 그 혐의 제가 봤을 때 그 재판 나온 거 형량 다 합치면요 30년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제 기준이 아니고 제가 대법원에서 나온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이재명 대표는요 30년은 나올 거예요. 30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이제 다음번에 대통령 된다고 쳐요. 그럼 한 60대 중반 됐겠지. 그래서 한 70살까지 대통령 끝나면 그때부터 재판 진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깜빵 있으라는 이야기잖아.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면요 개헌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재명 종신 대통령 그래야지 나 깜빵 안 가지.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직선제 없애고 그냥 간선제로 하자. 그냥 그거 뭐야 그 장충체육관에서 옛날처럼 그냥 뭐 민주평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대의원들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999 나오겠지. 999 은하철도 999 99.9%.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표는 후임자도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다. 그래도 맨날 야 나 대통령 끝나면 다시 재판하고 그러면 그럴 텐데 그러면 내가 만만한 게 누군가 정성호가 형이거든요. 성호 형이 만만할까? 누가 만만할까? 그 정청래는 아닐 것 같고 정봉주도 아닐 것 같고 김민석도 못 믿겠고 누가 만만할까? 이러다가 결국은 아무도 못 믿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라도 왜냐면 지금 제일 야당의 최고 권력이니까 야당의 최고 팬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 친윤이 아니라 반석열 해가지고 반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최소한 10%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하겠다는 사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말고.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을 뽑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의회 권력 190석까지는 의회 권력까지 독차지해서 우리나라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농단 했어요. 시정농단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게 다 시정농단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도정농단 했어요. 법인카드, 쌍방울 이런 게 다 도정농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요. 제가 진짜 100% 확신하는데 국정농단 하십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하고요. 국정농단 진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충고를 갖다가 하고 싶어요. 어차피 끝이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재명에 목매달고 있다가 결국은 계속 그냥 남들이 뛰어가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디서 낭떠러지에서. 그런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냥 쓴소리 하니까 김두관 후보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